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선생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명을 모신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네, 선생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호신궁 심소정입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죽음의 수수께끼 편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 고 김광석 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그야말로 노래하는 의무시인입니다. 대한민국의 포크송 붐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세월과 또 유행을 타지하는 그야말로 감성을 자극하는 선율, 또 진정성 있고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수많은 명곡을 남긴 전설적인 가객, 노래하는 시인, 또 노래하는 철학자,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그에게는 붙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중들의 추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이름이 바로 김광석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향년 31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는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선생님, 김광석 씨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그 첫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김광석 씨의 생년월일을 좀 말씀드리면 1964년 1월 22일생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사주팔자가 네. 아주 단명사주예요. 그래도 30살을 넘겼다는 거는 그래도 조상에서 조금 돌보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10대 이전에 자기는 세상을 등져야 되거든요. 10대 이전에요? 네, 그 정도도 단명사주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선생님은 지금 그렇게 네네. 풀이를 하시는 거고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피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어디 며칠 나가 있었더라면 그 묘면을 했을 텐데 그 나가지를 못한 게 그냥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이 난 것 같아요. 그 장소를 벗어났더라면 어찌 보면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이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월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입니다. 땅콩을 안주 삼아서 함께 맥주를 마셨던 김광석과 그의 아내 서 씨. 그러다 둘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반쯤 서 씨는 거실에 나왔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맥주를 마셨던 남편 김광석 씨가 계단에서 전깃줄로 목을 맨 채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김광석 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김광석 씨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서 씨가 남편을 발견했을 때 목에 줄이 3바퀴가 감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사체에는 한 줄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줄의 사큰만이 발견이 됐었다고 하고요. 또 이 사큰 같은 경우 목의 앞부분에만 있었고 뒷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흔적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스스로 전깃줄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줄로 목을 졸랐을 때 남겨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광석 씨는 메모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메모광으로 알려져 있는 김광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담는 쪽지라던가 이런 유서 같은 거 한 장 남기지 않았던 것도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는 뭔가 있다, 의문점을 제시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5집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라이브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 사망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했었고 팬미팅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맞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졌었죠. 선생님이 앞서 그 장소를 이제 벗어났다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그날의 기운이 자살할 기운이나 자살할 날짜, 장소가 아닌데도 이렇게 조금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사람은 절벽 위에 핀 민들레.
절벽 위에. 네. 그리고 고독하고 쓸쓸해 보인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욕심과 욕망이 큰 사람이에요. 커요. 욕심과 욕망이 엄청 큰데 네. 그날의 일이 조금 아쉽고 자기가 지금 죽고 싶어서 자살한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타살로 보여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네네네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지는 나는 않다. 아니다.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예. 선생님도 어찌 보면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부인 되시는 분하고 이제 술을 마셨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술에 뭐 술만 마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너무 이 분주하게 이제 움직였는데 네네. 둘이서만 저는 먹었다고 보이는 게 전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제 3자가 있었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자꾸 그게 보여요. 저희가 시시비론을 할 수는 네네네. 있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안 되는데 그렇죠. 이분은 우울증을 돌아가신 건 아니다. 자기 자의에서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어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자살이라고 표명은 났는데 네.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나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양반을 잠깐 이렇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살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선생님의 또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 공통적인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광석 씨의 죽음을 저희가 언급을 하게 됐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아내 서 씨죠. 어찌 보면 김광석 씨의 시신을 가장 먼저 또 발견했던 사람이 아내 서 씨인데 사실 남편의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 서 씨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쿵소리가 들려서 듣고 나갔다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남편이 추울까 봐 이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발견했다. 어찌 보면 진술이 번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무엇보다 김광석 씨 하면 또 기타가 떠오르잖아요. 이 그렇죠. 기타를 비롯한 물품들을 헐값에 빨리빨리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가족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이다라고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태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현재까지도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이 아내 서 씨 같은 경우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두 분께 제가 방송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게 혹시 모시고 있는 신들이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혹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보이실까요? 정신없이 네. 왔다 갔다 뭐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정돈하는 그 모습도 보이는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동선을 움직이면서 정리하는 게 보여요. 아내 서 씨가?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지? 지금 제가 이거 앉아 있는데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느낌이 확 와닿는 게 네. 이게 뭐야? 어느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나면 어떤 하나를 또 이렇게 뒤로 빼고 딱 그렇게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분이. 네. 그러니까 1시간이란 그 시간이 네네.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동조자가 있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어떠시나요?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얘기는 거의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술을 놓고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술을 먹었지만 단지 술만 먹은 건 아니고 거기에다 이 김광석 씨를 꼼짝 못하는 뭔가를 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일단 뭐 저희가 그 사건의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왜 주변에서 의혹을 가졌었고 의문점을 제기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또 한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고 김광석 씨의 딸 김양이 16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김양이 사망한 것은요 2007년 12월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부기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다가 호흡기 문제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저희가 지금 사건 그 이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도 계속 그 기운을 조금 선생님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이 딸의 사망 소식이 밝혀지게 된 거는 친가지요. 김광석 씨의 본가에서 손녀의 행방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친가와 아내 서 씨는 사실 김광석 씨의 음반 저작권 문제로 10여 년간 법적 분쟁을 겪고 왔었고요. 결국 친가가 손녀에게 이 음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서 씨 같은 경우는 딸의 사망 소식을 일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겼었고요.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하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왜 그랬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었다. 엄마가 경황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 씨가 저작권 때문에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괜찮으시죠? 네. 일단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 자식을 죽으면 네. 가슴에 묻는다 맞아요. 그러죠? 예.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죽으면 툭 털어버리고 그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왜 극과 극을 만나다 보니 서로가 이게 대립도 많고 그리고 또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성품 자체가 온순하고 참 착한 그러니까 순하다 그래야 되죠. 근데 여자는 좀 과격한 면이 있고 그리고 낭비벽이 좀 있고 왜 얘 이 자손에 있는 그 일정 부분에 저작권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 흡수를 해야지만 만족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흡수를 못하면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데 야, 너 같으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죠, 네. 아나운서님? 내 주머니가 단단해야 돼. 그렇죠. 네 주머니 거 내 거 가지고 와야 돼. 나 그거 잡아야 돼. 그러면 얘 죽은 거 필요 없어. 죽었는데 뭐. 그럼 빨리 갔다 화장해야지. 남들 모르게 얼른 처리를 해야지. 그잖아요. 그리고 추후 문제를 해결하기 그럼요. 위해서 왜? 내 욕심이거든. 이 욕심은 내가 숨겨야 되거든. 이 뒤에다 딱 숨겨놓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땐 네. 저 여자 독종이야. 뭐야. 독종 맞죠. 자식을 본 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을 했으니까. 아니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머니, 엄마의 모습과는 네. 사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과연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내가 봤을 땐 네. 김광석 씨는 이 딸을 굉장히 이뻐하고 챙겼어요. 네. 근데 엄마는 안 챙겼어. 왜냐면 이 친구가 가부키 증후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멀쩡한 사람도 지가 알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바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선생님 말 맞다나 좀 쓰고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얘가 귀찮게 해. 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서방도 그렇게 됐고 네. 뭐 했으니 이 자식이라고 그걸 못 하겠냐 이거지. 근데 약을 먹이면서 제가 영을 뜬 이유는 네. 약을 먹고 있잖아. 이 얘기 서연이가 네. 약을 먹으면서 거기에다 뭘 한 방울씩 넣었다 이래. 정말요? 응.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저작권료가 시집에서 본가에서 네. 딸한테 줬잖아요. 네. 딸한테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이 무기잖아. 얘가 있으면 귀찮아. 그렇지. 챙겨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약에다가 뭘 한 방울씩 뭘 자꾸 넣었대. 그러니까 뭘 이렇게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해놓고 얘를 이렇게 없애고 조용히 해야지. 본가에서 아직 소식을 모르고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평생 이걸 갖고 지금까지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 이 친구도 신랑처럼 자식처럼 다 사례를 한 거예요. 가능한 한 침착함을 지키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느끼셨던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자식. 아, 김양을 네, 말씀하시는 얘를 거죠. 얘가 뭐를 아냐고요. 이 자손이 뭐를 알아.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또 저 모시고 있는 신의 영역으로 또 저희가 점사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촬영을 앞두고 이 네. 자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이 며칠 동안 이러고 왔는데 집에서는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울리라고 했는데 또 오늘도 또 이렇게 하네. 아, 네. 안 울고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아, 본인들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이런 좋은 또 풀이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도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 서 씨에 대해서. 근데 사실 김광석 씨 같은 경우도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다. 곧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내랑 미리 좀 이혼을 했었더라면 아내도 그 딸도 그렇고 김광석 씨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허망하게 좀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단명 사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픈 딸을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너무 이쁘게 보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스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근데 사주팔자가 단명사주면 네. 이혼을 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혼을 했어도. 네, 뭐 두 분 선생님이 공통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해석의 차이가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나이대에 사망을 하는 게 단명할 운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더 살 수 있는데 그날 뭔가가 좋지 않아서 단명을 했다. 그래서 타살인 것 같다. 자살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간의 삶에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애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존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영검한 만신 선생님들과 함께했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